어젯밤 세월호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체 곳곳에 긁히고 녹슨 자국이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배수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세월호 인양 작업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그리고 YTN 최재민 선임 기자 모셨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침몰 3년여 만에 세월호 모습을 이제 거의 전 국민이 다 봤는데요. 대체적인 상태는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외관상으로 볼 때는 큰 상처나 또는 어디 충격 이런 거 없이 외관상 모습은 거의 다 비슷한데 예. 선수 쪽에 선수들기 하면서 상하이 살베지가 선수들기 하면서 조금 찢긴 부분이 좀 보입니다. 네, 갈라진 부분이 몇 군데 보이더군요. 그 네. 선수의 우현 쪽에 그렇습니다. 갈라진 긴 그 절개면 같은 게 보이던데 그거는 그동안 당초 처음에 시도했던 그 들기 작업, 크레인을 이용한 들기 작업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바지선에 묶인 세월호를 이제 반잠수식 선박에 안착하는 작업, 이게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잠수식 배에다 옮겨 싣는 작업이 그야말로 그 수평 같은 경우에는 20-30cm만 좀 틀어져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그 작업을 맞추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오늘 주목되는 점이 방향타가 지금 우측으로 이렇게 약간 돼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양쪽에 좌우연 다 지금 온전한 상태로 돼 있고요. 애초에 2014년 4월 16일 날 오전이죠. 아침 8시에 갑작스런 변침을 했다라고 이제 좌측으로 해서 좌측으로 침몰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는데 침몰하는 과정에서 그걸 갖다 잡으려고 우측으로 또 갑자기 또 돌리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면 방향타의 각도를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반드시 서 있을 때 이게 이제 타각 영도입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오른편 10도, 왼편 10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여객선이 항해할 때는 방향타를 5도 이내로 쓰면서 방향을 조정해서 가는데 지금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얼른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10도에서 15도 이상 지금 도른 상태에서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배가 오른쪽으로 틀면서 가다가 정지됐다는 것은 왼쪽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진상 특유에서 밝혔던 방향타, 즉 방향타를 많이 써서 배가 전복됐다고 하는데 그 이론이 거의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예. 참고로 밑에 지금 좌현 쪽에는 지금 배에 이제 접혀져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모습인데요. 외관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한 3년 동안 바닷속에 묻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좀 온전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타라는 게 좀 선박을 들고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방향타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 뒤에 그 추진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면은 마치 자동차 핸들, 자동차가 핸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꺾으면은 자동차가 오른쪽 왼쪽으로 돌듯이 배도 마찬가지. 배 방향타를 오른쪽으로 틀면 배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도는데 배는 진행 방향에서 방향타를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틀면은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반대로 가고 지금 오른쪽으로 방향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방향타가 제가 보는 그것은 통상시에 여객선이 항해하는 그 방향타보다 훨씬 많이 돌아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 방향타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지금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원인 분석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방향타입니다. 물론 화물 과적, 평형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지금 원인에서 나온 게 타수 실수로 방향타를 많이 썼다라고 원인이 지금 밝혀졌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방향타 방향이 얼마나 썼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면밀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방향타가 평소에 어떤 여객선 운항 관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급변침이 돼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두 가지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타수의 실수인지 아니면 혹시 기계적인 또 결함이나 오류 오작동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타가 와 있는 그 방향하고 예, 조타실에 보면은 그 조타기가 있습니다. 예, 조타기의 지시기가 예, 이제 세월호가 인양돼 있기 때문에 조사 요원들이 조타기 지시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예, 그다음 그때 그 타기는 고장이 나지 않았는지 또는 전기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는지는 조사하면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검찰이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네. 세월호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급변침으로 네, 변침이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조타수의 과실적으로 검찰이 밝혔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선장이 예. 그 조타실에도 없었고요. 예. 그 벵골수도라는 것이 그 백령도 다음으로 이제 물살이 센 곳으로 예.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4월 16일 오전 7시쯤에 이제 진도 해역에 이제 그 도착을 해서요. 했는데 예. 그 3등 항해사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3등 항해사가 그 책임을 졌다라는 운항 문제가 경험이 4개월밖에 안 됐던 3등 항해사가 네네 급변침을 네, 지시했다는 것이죠. 했고 예. 그게 바로 세월호 침몰로 이어졌다는 게 네, 그때 그렇죠. 당시에 검찰 수사 결과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장부상에는 차량이 150대 그리고 예. 화물이 한 650톤 가량이 실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예. 조사를 해보니까 차량이 한 180대가 실려 있었고요. 예. 화물은 1,150톤 정도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 그 화물을 그 배에다 실으면은 단단히 이제 그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 어떤- 장치를 제대로 네네.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 이제 그 변침 과정에서 예.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 것들이 당시 검찰 수사의 그 수사 결과였습니다. 예.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됐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검찰 수사 결과도 있고요. 또 이제 조사위원회가 또 이제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월호 전반에 대한 정밀한 그 분석에 들어갈 수 있을 테고요. 구체적인 그 원인이 이제 규명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월호가 온전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곧 이게 침몰된 상태로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것은 전문가들이 보면은 바로 원인을 100% 규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세월호 인양 현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세월호를 싣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리노가 세월호 7배 무게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네, 일반 바지선하고는 이게 좀 다른 기능이 있는 선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바지선은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반잠수식 선박은 톤수가 72,000톤이고 예, 자체 동력이 있는 선박이고 그다음 세월호 무게는 지금 10,000톤에서 11,000톤 사이인데 예, 지금 72,000톤이기 때문에 세월호를 뭐 5척 이상 실 수 있는 그런 큰 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그 한 26m까지 그 저 잠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축구장 한 2배 규모다라고 예. 하면은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 반잠수식 선박의 본래 용도는 뭡니까? 화물선이죠. 화물을 그러니까 그 해상에서 무거운 물건을 실어서 육상으로 이송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선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세월호 주변에서 계속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네. 아무래도 기름이 잔존유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디에서 기름이 주로 유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우선 기름은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가 쓰는 주 연료, 그러니까 주 기관이 쓰는 연료는 IFO 180이라고 해가지고 검은 기름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벙커시유 예, 아닌가요? 벙커시유하고 예, 똑같은 그런 그 검은색 기름이고, 예, 그다음 세월호에 있는 발전기는 MDO라고 그래가지고 경유를 쓰고요. 예, 그다음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실린 180여 대 자동차 기름이 나오는데 그 예. 세 가지 기름이 지금 범벅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바닷물과 기름을 빼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이 이틀에서 나흘 정도가 걸린다고 하던데요. 네, 뭐 네.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지금 기름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펜스도 지금 쳐놓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름 유출되는 곳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예. 하는데 아까 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그 물을 빼내는 작업은 거의 완료가 됐을 것 같고 예. 기름을 빼내는 작업을 지금 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기름이라는 게 세월호 본체에 있는 기름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는 차량 등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기름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세월호 주변에 보시면은 검은 기름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것은 이미 상하이 살베이지가 이장 전에 예. 해상 오염에 대비해서 기름을 다 제거했습니다. 세월호 본체에 있는 기름은 이미 다 거의 다 제거가 예, 제거했고요. 됐군요. 예, 그다음에 그 화물칸에 실려 있는 자동차의 기름은 하나하나 빼기는 힘들 거고요. 예. 어느 정도 기름이 빠지고 나면은 조금씩 새는 것은 주변에 펜스를 치든지 또 모래 산항을 한 듯이 해서 예. 한쪽으로 모아서 어떠한 용기에 담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것을 한 방울도 안 나오도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시일이 걸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름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세월호 본체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화물칸에 실린 차량들에서 나오는 기름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기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그럼 화물칸에 직접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량들을 일일이 좀 정리를 하고 기름을 빼내는 작업이 벌어져야 되겠군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 그러면 지금 배가 좌연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예. 90도 각도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들이 지금 차량들이 그 전부 다 얽히고 설켜서 한 예. 군데 이제 좌측으로 다 몰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예. 서 있으면은 그런 작업을 하기가 쉬울 건데 실상이 어디서 어떤 차에서 나오는지도 지금 잘 그 규명을 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좀 받는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동을 하지 세월호 않겠나 화물칸 싶습니다. 내부에 차량들이 지금 100여 대가 180 대. 넘게 예. 180대가 네네네. 있다고 하죠. 네네. 그런 차량들을 또 정리하고도 기름을 빼내는 작업도 만만치가 네네. 않겠군요. 지금 세월호 최종 인양까지 이제 남은 작업은 목포 신항까지 안전하게 옮기는 것, 그리고 목포 신항에서 육상에 또 안전하게 거치하는 것, 옮기는 것, 이 네. 두 가지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를 현장에서 목포 신항까지 옮기는 것은 지금 한 뭐 90km, 87km, 90km 예. 보는데 시속 한 8에서 10km로 움직이면은 한 10시간. 이것은 아마 주간 중에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수로가 굉장히 그 좁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간 중에 통과해야 되고 수로가 좁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폭이 지금 반 잠수식 선박은 216m에 폭이 63m인데 예. 그 폭이 좁은 그 지역은 550m입니다. 해저면에 암초나 이런 것들이 좌우, 있기 예, 때문에요. 예.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그 가장 수로를 좁은 폭, 말씀하시는 거죠. 수로 폭 좁은 데가 550m인데 예. 이 폭은 주간 중에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 세월호가 목포 신항 갈 때는 도선사라는 파이로트라는 도선사가 있습니다. 예. 이 도선사분들은 여기를 눈 감고도 다니는 이런 길입니다. 매일 배들이 오면은 그 입항 출항시켜주는 이 도선사분들이 계시는데 예. 이분들이 직접 운항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다음 협수로 그 550m 되는 좁은 수로를 통과할 때는 주변에 예인선들이 따라가면서 예. 비상시에는 밀어도 주고 또 땡겨도 주고 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은 특별하게 안전하게 매뉴얼대로 간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정대로 한다면 지금 모레쯤 이르면 화요일 예. 출발하면 목포 신항 쪽으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르면은 수요일쯤에 이제 도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예. 내일서부터 그 해역에 지금 비 예보가 지금 또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도착해서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목포 부두에 신- 올리는 작업. 네, 그 작업이 사실상이 뭐 차량을 대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또 특히 이제 목포 신항 같은 경우에는 조석 간만의 차가 한 2m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조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화물을 다 빼내는데도 상당 시간 한 일주일 가량도 걸릴 수 있다라는 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빼내는 작업도 한 1m 정도가 되면은 그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한 예. 4시간 정도만
뭐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요, 그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게 되면 육상에 거치할 때 기술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세월호하고 그냥 세월호가 아니고 그 세월호를 실은 그 반잠수기 선박하고 부두하고 똑같이 일치시켜야 됩니다. 수평을 맞춰야 되겠죠. 예, 수평을 맞춰야 세월호를 이제 트랜스포터라는 그 장비가 있는데 예, 세월호 밑에 들어가서 세월호를 떠서 예, 이게 동력으로 움직여서 빠져나가는데 예, 이 시간이 아까 기자분 말씀하신 대로 물이 조석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발라스팅, 디발라스팅을 하면서 반잠수식 선박이 부두와 계속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 표면을 예, 그래가지고 일치한 상태에서 끌고 나오기 때문에 요 작업이 좀 힘든데 이 작업은요 우리 조선 그 3사 이런 데서는 수시로 하는 작업이고 뭐 2만 톤, 3만 톤 되는 중량물도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지 기술적으로 어렵고 실패하고 뭐 위험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세월호가 목포 신항 육상에 안전하게 옮겨지게 된다면 무엇보다 미수습자 9명을 찾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그 지금 현재 그 세월호가 좌연으로 누운 채로 그대로 인양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근데 수습자를 찾기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 저기 이제 진입을 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래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그 선체 내부 수색이 어려울 것이다. 상당히 이런 좀 뭐 불가능한 건 생각인가요? 아니지만은 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자가 리포트했다시피 예. 그 객실 부분을 갖다 일부 절단을 한다거나 3, 그러면 4층 예. 객실면을 중심으로 절단을 해서 네, 아무래도 미수습자가 있는 곳으로 예. 추정되는 곳이 3, 4층일 가능성이 지금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절단을 하는 안도 이제 그 생각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이때까지 한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이 온전한 상태로 세월호를 끌어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예. 이제 곧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면요. 네.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결정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 이달 그 2일 그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그 됐고요. 국회에서 선출한 5분하고 예. 그 저 유가족 측 3분하고 8분이 그 조사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인도 조사를 하고 할 수 있고 수사 요청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동행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 세월호가 지금 그 누워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가장 좋은 게 미수습자를 수색하는 작업과 또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면은 진입로 확보가 힘들다. 세월호가 예. 좌연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절단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세월호를 절단해서 바로 세우면 90도 회전이 됩니다. 예. 안에 90도가 회전이 되면 3년간 그 안에 뻘이 예. 많이 차 있는데 예. 그 뻘과 유품과 희생자가 뒤범벅이 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어떤 유물 발견할 때 보면은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작업하면서 붓이나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세월호 안에 실종자들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구석에다 박혀 있습니다. 구석에 박혀 있는데 이게 배를 잘라서 90도 돌면 완전히 안에 뒤범벅돼 버리기 때문에 예. 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는 예. 그 저 바다에서도 그 배를 세운 상태에서 인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대장님? 그게 제일 그런데- 쉽습니다. 예, 그런데 애초에 그런 시도를 조금은 그 했었습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예. 이제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런 문제가 비용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기 진도 해역이 아무래도 물살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비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객실 부분을 그 세우는 방향 이거는 뭐
절단을 전제로 한 그렇습니다. 방법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유가족 측에서 이걸 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방법을 가장 저는 좋다고 현 상태에서 볼수 있을까요?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제가 그 서해 페리오 때 292명 그 시신 수습을 다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보니까 잠수사가 들어가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그때 실종자는 어디서 발견됐냐면 전부 사이, 그러니까 잠수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틈새에서 다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거의 틈새에 지금 잠수사가 들어가서 확인을 못한 틈새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잘라가지고 90도를 돌리면 예. 완전히 물건이 다 쏟아져서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뻘과 유품과 실종자가 집어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예. 참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실종자도 많이 상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돌린다 하면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월호가 누워 있는 상황에서 잠수사들이나 또 선체 내부 수색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선체 내에 이제 진입을 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 그 또 다른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진입할 때 굉장히 안전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고 미장제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마찬가지로 선체를 자르는 것도 뭐 한두 시간 만에 자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예. 열흘 이상 걸립니다. 다 예. 자르는데 또 자르는데 불이 닿지 않습니까? 불로 자르기 때문에 그러면 예. 그 안에 유품이나 실종자가 만일에 그 밑에 있으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제 개인 생각으로 또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는 현 상태에서 어렵지만 수습하는 게 가장 좋다. 또 하나는 지금 자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원인 은폐라든지 또 다른 어떠한 루머나 또 다른 문제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사실 그런데 세월호 선체를 반듯하게 세우느냐 네. 하는 문제를 놓고 유가족들과 또 미수습자 가족들의 입장이 조금은 좀 미묘하게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분은 온전히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이 인양을 어렵게 인양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상적인 뭐 원인 규명이라든가 이런 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요. 그 차량이나 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서요.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사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세월호에는 그런 장치들은 없습니까? 원래 그 원양어선이나 큰 배는 항해 기록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연안 여객선으로 포함돼 가지고 항해 기록 장치가 없어서 그 좀 그런 기록은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로그가 있습니다. 항박일지라는 로그가 있고 기관부지라는 로그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로그를 보면은 이제 좀 확인이 될 겁니다. 예. 그 관련해 가지고는 예. 일단은 그 조사가 시작이 되면 외부의 어떤 뭐 이때까지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의혹들, 뭐 잠수함 충돌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조타실부터 원인 규명을 예. 살피는 것이 가장 그렇군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 그 조타실 기계가 이제 고장이 나 있었는데 청해진 해운에서 당시에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검찰 수사 결과도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 예.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 보면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또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돌발 변수 가운데 하나가 그 램프죠. 네. 그 선미 쪽에 램프, 차량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출입구 겸 그렇습니다. 또 다리. 일종의 부두와 연결하는 다리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 게 좌현 쪽게 열려 가지고 이게 이제 인양 작업에 차질이 온 부분이었는데요. 이 좌현 그 현미 쪽 램프가 오픈돼 있는 부분 이게 혹시 세월호 침몰 원인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더군요. 그것은 세월호 램프는 사고 원인과는 제가 볼 때는 그 별 상관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예. 이게 언제 그러면 절단이 됐느냐 예. 하는 그 시점인데요.
배가 모형배로 설명을 드리면 배가 항해하다가 좌연으로 누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틀 정도까지도 이렇게 기울여서 이 정도만 보였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모든 화물은 선미 쪽으로 쏠렸습니다. 선미 쪽으로 쏠리면서 이때 램프가 고장난 건지 또는 해저면에 닿으면서 고장난 건지, 만일에 배가 침몰 과정에서 램프가 절단됐다면 많은 화물이 밖으로 쏟아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예. 요 시점이 언젠가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 그 참고로 이렇게 세월호처럼 큰 6,800톤, 7,000톤급 되는 배가 침몰하는데 한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면은 어딘가에 어떤 뭐 구멍이라든가 이렇게 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좌측 램프가 좀 어느 정도 개방이 돼 있었지 않았는가, 잘 잠그지 않았을 경우도 예.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램프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고정을 합니다. 하나는 와이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 와이어 다음에 스토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낀 거야 되는데 예. 이 낀구는 것을 통상 그러니까 열쇠를 채우는 거죠. 열쇠를 채워야 되는데 이것이 채워져 있었는지 안 채워져 있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열쇠가 채워졌으면은 세월호 그 좌연 램프가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가 않는데, 지금 보면은 세월호 램프가 떨어져 가지고 침몰돼 있었는데 이게 언제 침몰되냐? 침몰 과정에서 그랬다면은 많은 화물이 램프 쪽으로 빠져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그리고 최재민 YTN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